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죠. 오늘 오후에는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마쳤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해야 하고 또 풀어갈 외교 과제가 많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하고 주요국들이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는 거의 영국밖에 없잖아요. 영국은 근데 오히려 미국 수입 수출이 반대인 국가인데 나머지 네네. 국가는 그럼 하나도 못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왔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미중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전화 통화 네. 양쪽 다 했는데 어떤 결과물을 아직은 하나도 내놓은 건 없잖아요. 발표난 거는 그냥 잘 통화했다 이렇게밖에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죠. 그건 맞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타결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협상을 미국과 치열하게 하고 있다. 네. 즉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어떤 섣부른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타결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 최상목 전 부총리도 2+2 회담을 워싱턴에서 가지기 전에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타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했을 때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부 사람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기회로서 협상을 미리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때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 결국에 최종 합의는 새 정부가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소위 줄라이 패키지 7월 8일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한국과의 타협안을 끌어내고 싶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국과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레버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도 타협을 했으니까 빨리 합의를 해라. 압박을 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국과 합의한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을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대해 제시하면서 조기 그 관세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겠죠. 즉 빨리 타협을 하면 한국에게는 손해고 다른 나라에게 한국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아직 합의에는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본의 이시바 내각도 지난번 정상회의까지 했는데도 24%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트럼프 행정부의 소프트하게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판에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요원하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협상 타결을 서두른다? 그럴 지금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측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90일 유예를 다시 연장해서 정말 조기 타결이 아니라 좋은 합의를 하는 것을 양국이 추진하는 카드를 던져보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좋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겐 나쁘고 누군가에겐 좋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결국 미국한테 좋으면 우리한테 나쁜 거고 중국한테 좋으면 미국한테 나쁜 거고 뭐 이런 식일 텐데 일단은 중앙에서 저희가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질게 보복을 한다면은 그것이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는 그런 압박에 굴복해서 미국과 조기 타협을 서두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입장이 유리하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겟은 한국도 일본도 독일도 아니고 중국이죠. 그런데 그 주요 타겟에 그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보복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이 꼬이게 됩니다. 특히 관세 문제에서 이렇게 꼬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안보 협력 문제에서 한국과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지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관세 폭탄을 더 증가한다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증가해서 한국과 같은 철강 수출 국가에게 압력을 더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지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하게 손해가 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호주 다음으로 우리가 그 G7 멤버가 아니라 초청받은 비회원국으로서는 가장 빈번하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취임 후 11일 만에 그 해외 순방에 나서게 돼서 준비 과정에서의 좀 우려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석하는 것이 그 합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7에 대해서 이 G7 회원국이 이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 그 총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그 위상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G7 원래 회원국이 글로벌 경제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과 한국과 같은 이제 경제 대국이 이 G7의 그 텐트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그 G7의 미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두 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G7이 다자 회의의 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그 정부 대 정부 간의 이게 협상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되겠죠. 네. 근데 G7 정상회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G7 정상회의 그 사진을 보셨어도 표정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G7의 이제 단합이라든지 협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국가들이 미국의 등을 쳐먹는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변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비슷한 류의 미국 우선주의, 그것을 변호하는 메시지를 국내 정치 지지층에게 를 통해서 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즉 국내 정치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런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너무 영향을 받거나 휘둘릴 이유가 없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좋겠고 또 이것이 다자 그런 외교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양자 회담이라면 서로 주고받고 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자 회의의 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를 알아가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체가 아닙니다. 네. 더더군다나 G7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그런 장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참석의 의미를 두고 언젠가는 이제 시기 문제겠습니다만 이제 한미 양자회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지금 뭐 나오는 분석들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외교 정책이 또 비슷할 수 있다, 추구하는 방향이 같을 수 있다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과거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윈윈이라든지 서로 그 이득이 된다고 본다면은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외교의 방향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소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초점이 경제적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라면은 의외로 이런 다른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실용 외교와 거래 외교가 접점할 부분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보다도 일본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1965년 이후 한미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식의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김대중식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대통령실 모두 발언에서 또 국민에 대한 메시지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아직도 이 진보 정권이 출범을 하면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이런 우려를 계속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워낙 한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여기서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양자회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구축되어 한미일 간의 협력 구조를 승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면 일본 이시바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의 확실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하지 않는다면은 이시바 내각도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우려 섞인 시각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16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정부의 어느 수준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며칠 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서 이시마 내각이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인지가 귀축이 주목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로 이시바가 이렇게 쓰고 그렇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정보나 이런 게 예전처럼 이렇게 막혀진 게 아니라 오픈되면서 됐고, 저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굳이 그 메시지를 그 SNS에서 올렸고, 정부 공식 채널이 있는데도,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까지 올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시다 내각과 구축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에는 한국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슬기를 모아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이재명 정부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관세 협상, 뭐 최악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곤 있어요. 좀 긴장 모드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뭐 트럼프 그리고 일본하고 통화를 하고, 좀 전에 오늘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순서를 두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한중일 순서로 그 통화를 하던 순서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다시 미중일 순으로 하던 이제 대통령 취임 후 전화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전통적인 방식,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총리, 그다음에 중국의 주석, 이렇게 순서로 바뀌었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전 정부의 행보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하기는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기 때문에, 중국은 G7 멤버가 아니죠. 일본은 G7이지만, 그래서 그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서 일본과 한국 정상 간의 정상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 총리와 먼저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중국 측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문제 삼을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11월에 이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단 캐나다의 G7 정상회의에 그 관찰국으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있는 그 나토 확대 정상회의에 비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간다면은 네. 한국 외교의 어떤 신뢰성이랄까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샹글리라 국방회의에서 더 이상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게 하고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마당에 G7에 가서 경제 얘기는 미국, 일본하고 하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는 안 간다면은 미국 시각에서는 저거 봐라. 이재명 정부는 정말 친중국 정부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는 것이 보인다. 벌써부터.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다독거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런 다자 정상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만큼 다른 정상회의에게 강력한 메시지, 초청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이제 G7에 참석을 하는 건데 이제 뉴스나 이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15초 동안 트럼프랑 잠깐은 만나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무슨 15초 동안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뭐 너무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람포사 대통령 백악관 초청했을 때나 젤렌스키 대통령 백악관 초청했을 때나 뭐 카니 캐나다 총리 백악관 방문 때 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 시나리오는 먼저 써져 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현안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뭐 인상을 순식간에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홈런을 치는 그런 외교적인 제스처는 오히려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은 실용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실용을 추구하는데 스타일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실용 외교를 구사하는 그런 스텝이 꼬이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실용주의를 실천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너무 지나친 그 기대나 우려도 없고 어떤 압박 카드를 쓸 그런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밋밋하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그런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이번에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골프 치자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예.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어느 정상보다도 취임 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만났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광인 걸 알기 때문에 정상회담 때는 항상 골프를 쳤지만 그때도 일본에서 가장 비싼 골프 세트를 맞아요. 가서 선물을 했죠. 예. 그 성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약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골프 클럽은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준비한 최고 골프채는 좀 난창난 걸 가져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의는 잘 받아들였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후담이 있습니다. 샤프트가 문제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